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34평형이 최저가가 4억대입니다. 4억 초반대 4억 2,400으로 되어 있어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각기일은 2월 8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요.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이 101751 되겠습니다. 감정가 5억 3천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석 달 전이네요. 그래서 2020년 11월 2일 날 5억 3천으로 진행할 때는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뜻이죠. 이 금액에는. 자, 그리고 12월 7일 날 진행 예정이었으나 날짜 연기돼가지고 2월 8일 날 4억 2,400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 같이 여러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2년 8월 22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0일 근저당 들어옵니다. 하나은행입니다. 근저당 제일 먼저 들어왔죠?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 뒤에 하나은행에서 또 추가 대출 받아서 근저당 또 설정이 되고요. 2013년 1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죠? 후순위, 그러니까 이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아래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되냐면은 이 가등기가 진정한 명의,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후순위, 일반적인 후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와 더불어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후순위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처분이 뭐 건물 철거에서 건물 철거를 위한 이제 그 가등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입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의 가등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가등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찜찜해요. 이럴 수 있겠다. 그죠? 자, 한번 우리가 문서 송달 내역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서는 문건 처리 내역, 그리고는 송달 내역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문건 처리 내역이란 것은 외부에서 법원으로 서류가 이제 신청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2020년 4월 28일 날 가등기권자 박모씨, 박땡땡씨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 돈 받을 거 있어요. 나 돈 받을 거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은 얼마예요? 이렇게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제출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담보가등기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저당하고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여기 등기부를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근저당 하나은행 근저당이 있고 또 근저당이 있고 여기 뭐죠? 가등기 같은 경우에도 담보가등기 이것도 근저당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있습니다. 9천만 원의 가압류 있습니다.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압류 있고 임의경매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제일 위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그래서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2012년 9월 20일에 근저당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이며 이 아래로는 전부 다 소멸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수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기부상 문제 하자는 없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봅시다. 자, 우리 말소 기준 등기 하나은행이 근저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012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오땡땡씨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 있는데 전입 날짜가 2014년 3월 17일이에요.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2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건 못 받건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건 그건 우리하고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보증금 다 못 받았는데 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나 그때까지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은 보증금 내놓으세요 못하고 내 언제까지 살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하자가 없고 임차인도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임차인은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죠?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된다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확정을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또 생기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최선순위 물건이 2012년 9월 20일에 근저당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2012년이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2010년에서 13년. 그죠?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주겠답니다. 이 사람 9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못 받겠다. 그죠?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그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발생 시기가 언제냐면 확정일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 27일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여기 밑에 들어가겠다면서 뭐 위에서 받고 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죠? 자, 이 사람이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다. 만약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금액을 모르잖아요. 가등기권자가 근저당권 같으면 대충 금액이 얼마 나와서 우리가 대략이라도 뭐 이거 채권 최고액으로 항상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이라도 짐작이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이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도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보낼 방법이, 명도를 할 방법이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을 하든지 잘 서로가 그래서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이사비를 약간 지원하고 협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이사비 협상이에요. 그럼 이사비 그리고는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내가 떠안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납관리비 확인하시고 이사비도 고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사비를 왜 줘야 돼요? 소장님 그런 법적인 무슨 그게 근거가 있나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사비를 주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 가끔들 하세요. 내가 왜 줘야 되냐고. 아니 그럼 강제 집행하면 되지. 근데 강제 집행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런 집에 또 들어가서 살려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쪽으로 쌍방이 서로 좋은 쪽으로 윈윈이라는 개념에서 이사비 약간은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세는 어떠하고 실거래가는 어떠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 이거는 아실앱인데요. 여기 34평형 보니까 뭐 최근에 그래서 시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급등을 했어요. 자,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빨간색은 전세고요. 파란색이 매매예요. 지금 2020년 지금 2월 초 아닙니까? 2021년 두 달 전에 2020년 12월 달에 실거래가 두 건이 있습니다. 103동 2층에서 6억 5천만 원, 그리고 106동 2층에서 6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억 2천, 6억 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는 2층, 3층이 로얄층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제일 인기 없는 게 사실 5층이에요. 경매권이 5층 나와 있어요. 다리가 좀 아프겠다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매물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7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거는 105동에 5층 중에 5층이고요. 지금 일반 매물은 같은 동에 5층 중에 4층입니다. 그래서 매매 7억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매 7억에서 나와 있고 전망 좋고 수리된 상태 좋음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에 올라 있지 않아도 실제로 가면 또 다른 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매물 정확히 알아보면은 또 뭐 어떻게 되죠?
뭐 새 안고 이런 매물인 경우도 있고, 일반 입주할 수 있는 매물하고 새 안고 매물하고의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잘 보시고요. 저도 이제 오늘 내일 영상 올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일요일 낮에 영상 찍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저기를 하러 갔어요. 명도 댐에 갔습니다. 짐이 굉장히 많은 집이어가지고 아침에 뭐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삿짐 다 드러내는데 거기도 30평대인데 오후 2시나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또 가는 김에 같은 아파트에 또 아파트 경매건이 또 의뢰가 들어와 있어서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정지역 다시 묶이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중개업소 소장님들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힘 빠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실거래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호가하고의 갭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제 갔던 곳은 또 어떻게 입찰가를 써야 되나 하고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실거래가하고 지금 호가하고의 어떤 갭이 클수록 그죠? 머리가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입주자라면은 그죠? 실거래가 자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미래 가치도 보시고, 그리고 옆에 인근에 비슷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어떤 아파트들은 보면은 실거래가 자체가 뭐 한 5, 6개월 동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5, 6개월 전에 실거래가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하고의 차이가, 매물이 예를 들면은 한 10억이 나온다. 그런데 실거래가는 한 6억 정도에 돼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를 써야 할지 참 머리가 아픈데, 뭐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튼 실거래가 자체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좋은 층, 2층 같은 경우에 6억대가 되어 있습니다. 6억대가 되어 있고요. 5층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약간 낮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제 2월이고 지금 현재 또 2달 정도 지났고 지금 그렇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4억 2,400 이렇게 되어 있고 감정가 5억 3천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물건 어디 저기를 그죠? 감정가를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에 일부러 보면은 돈이 있어도 일반 매매하지 않고 경매로 요즘 입찰해서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 상관없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 치면서 뭡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디서 자금을 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거기를 이제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그저 전부 다 첨부해서,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거래가 신고해서 그 필증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하게 하는데 그게 필수 서류거든요. 자,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거래가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해요. 낙찰받고 여러분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대금 납부하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바로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하는 거예요. 뭐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 안 하고 경매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은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이제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한 주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